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생 여러분, 저는 김미주입니다. 자, 여러분과 수포자를 위한 미적분 기초특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자, 제가 수포자 시리즈 이 수학을 수학 상하, 그리고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까지 이렇게 제작을 하였고, 이제 미적분을 드디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쁘네요. 제가 미적분을 참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제 커리를 따라서 미적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와, 진짜 여러분들을 수포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절대 아닐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포자를 위한이라고 했지만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우리 수포자의 정의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OT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수포자는 절대로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우리가 수포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아닌 이유, 여러분이 이 강의에 들어오셨습니다. OT를 보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해보겠다, 미적분까지 해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 강의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실 수 있게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특히나 또 미적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계열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미적분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과목,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고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 미적분은 거의 모든 자연과학에서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원서를 고3이 돼서 쓰게 된다면, 뭐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각 학과의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과과정 같은 것을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 거의 모든 자연계열 학과의 교육과정을 보면은 미적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미적분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가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미적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될 거고요. 아, 물론 이제 우리 이 선택 과목 체제가 되면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와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 과목 어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과목이에요. 확률과 통계, 제가 확률과 통계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수능 과목으로서 중요한 것 이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의사결정에 도구가 되는 게 확률과 통계라고 할 수 있고, 미적분, 자연계열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과목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수학을 맛볼 수 있는, 수학의 아름다움, 엘레강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셋도 포기하기가 아깝기는 하지만 특히 자연계열이라면 그래도 미적분을 좀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표에서 좀 보이시죠? 2022학년도를 대비한, 즉 2021년도에 시행된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39.3%, 기하가 7.9% 정도가 나왔어요. 그만큼 미적분이 많이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포기하기엔 아까운 과목이라고 했죠. 사실 미적분과 기하를 비교를 했을 때 기하는 수학적 사고가 좀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새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양이나 공식의 양은 미적분보다 적지만 많은 좀 수학적 사고력을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름다운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학적인 그런 유희,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이죠. 그런데 미적분은 어느 정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하면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수학2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죠. 수학2까지 열심히 했다면 조금 더 하면 되는 과목입니다. 특히 수학2에서 제가 수학2 수포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것이 절반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극한으로서 미분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분을 계산하는 데 또 기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학2에서 특히나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실제로 목차를 좀 볼까요? 제가 1강부터 30강까지를 구성을 했는데, 일단 수열이라는 대단원, 이거는 약간은 좀 미적분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을 구해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 배웠잖아요. 그럼 함수의 극한의 일종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열은 또 함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에서 배웠던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알면 좀 쉽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급수는 약간 좀 새로운 내용이 돼요. 그리고 등비급수의 활용 같은 경우도 좀 기하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면서 새로운 내용이긴 한데, 이 급수가 기가 막히게 이제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 급수가 적분에서 너무 기가 막히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적분의 어떤 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급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가지 함수의 미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도함수,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미 수학투에서 학습했어요.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수학투에서는 다항함수까지 미분을 했다고 한다면 미적분에서는 이제 수학 1에서 학습했었던 삼각함수, 지수함수 같은 것도 미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학2에서는 함수의 곱, 차, 상수배 이런 것들을 이제 두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두 함수의 곱과 차나 뭐 덧셈이나 이런 것들을 미분했다고 한다면은 다양한 함수의 연산이 있잖아요. 나눈다든지 아니면 합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함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미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기본 지식에는 다 그냥 미분이라는 거,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도함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고, 그 계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공식입니다. 공식은 많이 나오긴 해요. 공식이 많이 나와서 외울 것이 좀 많기는 한데요. 공식을 또 외워놔야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좀 엉덩이 붙이고 공식을 기억을 하고 한다면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다 수학2에서 알고 있는 것을 가정을 제가 안 할 거예요. 강의할 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좀 같이 보면서 다시 수투까지 복습해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트까지 했다면 이거를 해주는 것이 좀 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분법을 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도함수를 활용을 해주고, 뭐 접선의 방정식, 극대, 극소, 그래프, 최대치에서 방부등식 활용 다 수트에서 했던 내용을 함수와 미분법을 확장시켜서 보는 거예요.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은 오목과 볼록 변곡점 이 정도, 그리고 속도가 속도도 우리가 이미 수학투에서 봤던 것을 거기서는 이제 직선 운동만 봤다면 평면 운동으로 확장하고 이 정도 약간씩만 확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적분도 우리가 이미 적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추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을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이런 거에 대한 적분을 구해주고 부정적분을 구하고, 적분법으로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 곱의 미분 이런 걸 했으니까 그 역연산으로서 치환적분, 부분적분이라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투에서도 했던 거예요. 정적분으로 우리가 함수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표현된 함수의 극한 미분 구해주는 거. 근데 이제 함수의 재료가 좀 확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학 2에서 다루지 않은 미적분에서의 적분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정적분의 참 의미를, 그래도 이과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미적분을 공부했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고, 넓이 이미 수투에서 봤었던 것, 그리고 부피는 새롭게 요거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부피를 구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속도와 거리에 추가로 이제 평면에서 운동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면서 곡선의 길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추가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 양산되는 공식은 좀 함수의 재료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공식 외워야 될 거는 좀 많긴 한데요. 그런데 기본 원리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앞에서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미적분이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정말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과목 바로 미적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재를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는 어디에서 보시면 되느냐? 우리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고등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요. 거기 선생님이라는 탭이 있죠? 거기로 들어가시면 수학 영역의 제 페이지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료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실에 가보면은 이렇게 그동안 수포자 강의 자료들이, 그 교재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앞에서 차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학 상하에서 뭐 도형의 이동이라든지,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활용할 수 있는 도형의 이동, 무엇보다도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등비급수 활용하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삼각함수의 극한 같은 거 구할 때 도형 문제 나와서 기본적인 도형 성질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수포자를 위한 수학 상하에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중학교 도형 성질 같은 거. 그래서 교재를 좀 모든 그 제 수포자 강의 교재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좀 참고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강의, 제가 교재에 아예 제1강, 제2강 강의 제목을 붙여놨으니까 해당하는 강의를 선택해서 개념 설명 정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재를 받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수학 1에서
수학 1의 내용 다 아셔야 돼요. 수열 어떻게 구했었는지,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어떻게 우리가 정의가 되었었는지 그런 것들 다시 복습을 해보시고, 수학 2의 내용은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학 2는 워낙 겹치는 게 많아서 제가 강의 중간에도 좀 개념 설명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학 2 교재 한번 보시고, 제가 정말 모든 교재를, 이 수포자 강의 교재를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어요. 특히 수학 2 교재 진짜 열심히 만들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개념이 도출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고민해서 만들었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강의를 참고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일단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고요. 교재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수포자 강의를 하면서 교재 구성을 그동안 설명을 좀 안 드렸었던 것이 아쉬운데, 이게 너무 밝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교재 구성에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념 제목, 예를 들어서 이계도 함수다. 그럼 이거 교과서 개념을 이렇게 주요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개념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개념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지 개념을 좀 도입을 하는 거죠.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앞에 거랑 연결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를 저 스피커 아이콘을 통해서 제가 교재에 넣었어요. 그래서 스피커 아이콘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이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이 스스로 생각해보기라는 이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거예요. 이 연필 모양은 제가 왜 연필을 했냐면 스스로 연필을 들고 볼펜을 들고 샤프를 들고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으면 이게 이렇구나라고 팍 주입식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도를 직접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ABC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왜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둘 다 증가 감소하는데 증가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모양에 왜 차이가 나고, 그러면 저 모양을 차이 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저렇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강의들 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연필 모양이 꼭 등장을 하거든요. 스스로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공식도 유도해보고, 제가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 질문을 여기다가 적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포자가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수학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공부할 게 많고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급한 선행을 하다 보니까, 급한 선행을 하면 생각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습득하는데, 그냥 교과서에 적힌 그대로 그래 이걸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구나, 그래 이렇게 미분을 했구나 라고 그냥 주워 담다 보니까 외우게 되고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해를 안 했으면 스스로 생각해볼, 이 개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으면 그게 절대로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게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미적분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다른 교재들도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다 연필이 있거든요. 연필로 스스로 이 각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시고요. 수학은 결국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입니다. 막 실생활에 쓰이고 그런 것도 많지만 수학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고력을 증진시키려면 사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영을 배우려고 할 때 인터넷 강의 그냥 보는 걸로 수영을 배울 수가 있나요? 수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직접 물에 가서. 그래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수학도 그냥 인터넷 강의를 보는 것으로 습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제 강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수학적 사고력이 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향상되지 않아요. 그러면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직접 사고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넣은 것들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제가 유도 질문을 넣었으니까 그래 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하면서 공식도 스스로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미적분은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넣어가면서 이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혼을 갈아서 만들었어요, 교재를.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같이
같이 해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기쁨을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 개념을 제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유도된 거를 정리를 했고요. 제가 실제로 미적분 교과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뭐 출판사의 미적분 교과서를 집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다들 열심히 하지만 굉장히 미적분 그 교과서 개념을 분석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담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개념을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 문제 저와 함께 간단한 이제 예제 수준의 것 확인을 해보시고요. 확인 문제로 어느 정도 개념 습득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연습 문제로 가는데, 연습 문제는 먼저 스스로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되도록이면 확인 문제도 스스로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또 강조했지만 직접 사고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원할 때 멈춰놓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딱 그 현장 강의에 가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 급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그럼 했으니까 한번 잠시 멈추고 스스로 해볼까? 그런 태도도 좋고요. 좀 강의를 보시면서 여기까지 내가 힌트를 얻었으니까 그 이유는 내가 풀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OT를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가 스스로라는 거인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의 도움을 받으셔서, 교재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 생각하는 힘을 점점 키워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풀이도 다 넣었습니다. 정답과 풀이도 교재에 넣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교재를. 그래서 강의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수포자는 절대로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의 큰 포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이렇게 여러분은 수학의 큰 포부를 지니고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미적분의 참 즐거움, 생각하는 즐거움을 느끼시고 앞으로 자연계열 대학에 진학하셔서도 수학 전공 강의도 교양으로서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재미있게 수학은 정말 알고 보니 재미있는 과목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지금 30강, 미적분 30강이면 길다면 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긴 과목도 아니에요. 제가 교재를 사실 개념 필요한 거 다 담았어요. 문제도 필요한 거 다 담았어요. 필요한 유형 거의 기출문제 다 분석해서 제가 출처까지 다 담았어요. 어떤 기출문제에서 나왔는지 기출문제 다 분석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유형들 다 담았습니다. 근데 문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수학의 포부를 지니고 미적분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워서 다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학생들 환영하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 강의의 단점은 그렇게 컴팩트하게 구성하다 보니까 연습 문제 수가 좀 적은 게 사실이에요. 확인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가 6개, 확인 문제는 개념별로 1개에서 9개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유형서 같은 거 같이 놓고 풀어가시면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대신 제가 모든 교과서 개념을 다 담았고 그리고 필요한 유형의 문제는 다 담았기 때문에 연습하실 수 있거든요. 이 필요한 것이라는 건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딱 교과서에 나오는 그 막 쓸데없는 어떤 막 이렇게 막 그런 내용들, 옛날 수학에 나오던 그런 것들, 교육과정 해당되지 않는 거 빼고 딱 우리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담았으니까 저와 함께 컴팩트하게 공부하시면 필수적인 거를 핵심적으로 쉽게 습득을 하시면서 그걸 바탕으로 다른 문제들 풀어가시면서 많은 유형 연습을 하시고, 엉덩이 붙이고 공식 잘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공식이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 공식을 외우시고, 무작정 외우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보기에서 생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개념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더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난 이렇게 설명할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개념을 좀 익히신 다음에, 그러면 공식도 저절로 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식을 습득하시고, 공식을 손에 익게, 진짜 자다가 누가 깨웠을 때도 바로 그거를 쓸 수 있게 손에 익도록 그렇게 익히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 한다면은 충분히 미적분은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를 앞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강으로 가셔서요. 1강부터 저와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